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강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적 요인에서 3교시를 맡게 된 박혜진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지금 코로나로 5, 6, 7강을 다시 또 원격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인 감정과 대인 행동 저희 3교시 때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감정 1차시, 2차시에서도 지금 대인 지금 봅시다. 지금 한 책에서 1, 2, 3교시가 나눠지기 때문에 1교시는 또 다른 교수님이 대인지각 하셨겠네요. 그리고 2교시가 대인 사고, 저는 대인 감정과 대인 행동을 맡았습니다. 자, 감정하면 어떤가요, 여러분? 감정. 제일 중요하죠. 사실 제가 여러분 얼굴을 보지 않아도 왜 우리가 어때요? 관계가 좋으면 그 사람이 목소리가 잠이 오든 어떻든 간에 다 이해하게 돼요. 그 상황을. 근데 그 상대방이 싫으면 감정이 상하면 어떻게 되죠? 다 껌껌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인 감정과 대인 행동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자, 3교시. 자, 학습 목표는 긍정적 대인 감정과 그러한 감정을 체험하는 심리적 과정을 이해하고 부정적 대인 감정들을 제시하고 파괴적인 대인 감정인 분노가 유발되고 행동으로 표출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고 불안과 공포에 대한 대처 행동 그리고 죄책감과 수치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간호사의 이제 전문가로 입문하시잖아요. 그러면 감정이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선택해서 어떻게 표현할 건지. 그래서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인 감정과 대인 행동. 자, 대인 감정에서 감정 어때요? 감정. 기본 감정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이 기본 감정하고 복합 감정이 있는데 저희도 상담 전공자이긴 하지만 감정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는 행복과 불행이 이렇게 담겨 있고 긍정 부정 감정 여러 가지 그리고 똑같은 감정인데도 어때요? 누구는 너무나 그게 즐겁지만 또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별로 즐겁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알아볼 건데요. 뒤에 또 심리 검사도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제가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인 감정은 신체적 정리적 반응을 수반하고 행동을 유발하고 얼굴 표정에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이 제 말을 듣지 않거나 얼굴 표정이 조금이라도 일그러진다는 걸 캐치하면 바로 딴 주제로 바꿉니다. 왜? 상대방은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저희가 얼굴을 보지 않고 이렇게 면대면으로 할 수 없지만 환자를 만나는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딱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 환자 얼굴이 당연히 딱 이그러진다 하면은 빨리 바꾸셔야 돼요. 자세를. 이제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의 감정이 어떤지 알아보셔야 되겠죠. 자, 정서. 이게 조금 PPT가 깨졌네요. 정서는 아까 보는 긍정 부정 있죠. 그래서 유쾌하거나 불쾌하거나 이완되거나 흥분되거나 이렇게 보면은 요 그래프처럼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될까요? 유쾌와 이완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왜? 똑같은 일이 발생돼도 어때요? 어떤 걸 선택해서 긍정으로 표현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요 정서와 핵심적 사고 주제예요. 이건 뭐냐면 이건 참고만 할게요. 자, 분노. 나와 나의 것을 모욕하고 공격을 받을 때 분노가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선 스스로가 먼저 알아봅니다. 자, 불안. 불확신하고 실존적인 위협에 직면했을 때 불안이 생기고요. 그리고 죄책감. 도덕적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리고 슬픔.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을 경험할 때. 시기.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원할 때 시기심이 있다는 거죠. 질투. 애정에 대한 위협이나 상실의 이유로 제3자를 미워하는 거죠. 그리고 자부심, 가치 있는 대상이나 성체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감을 향상시키는 것. 안도감, 고통스러운 목표, 불합치,
조건이 좋은 쪽으로 변화했거나 사라지는 것. 그리고 희망, 최악을 두려워하지만 더 좋아지는 것을 열망한다는 거죠. 희망. 전 희망이란 단어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연민, 타인의 고통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고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서는 되게 많아요. 근데 어때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핵심 감정 차트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해요. 자, 예를 들면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날 탁 쳐다봐요. 근데 어때요? 저한테 이 여기엔 없지만 왜 좀 자존감이 낮거나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탁 떠오르는 건 뭘까요? 저 사람이 왜 내 꼬라봐? 무시하나? 이런 감정이 확 올라와요. 그게 되게 자기와의 핵심적 사고랑 정서랑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알아차리셔야 돼요. 자기 감정이 어떤지. 그래서 우리도 오늘 실습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대인 행동이란 요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자, 보면 우선 대인 감정 있고 감정 다음에 뭐예요? 행동이겠죠. 그래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인 행동은 대인 감정의 행동적 표현이고 분노를 느끼지만 분노를 표현하지 않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이 화가 났을 때 어때요? 한숨을 크게 쉬거나 멈추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화나는 즉시 손이 나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마다 다르죠. 그리고 대인 감정의 행동적 표현은 외연형, 감정을 과장해서 표현하거나 내연형, 감정을 축소해서 표현하거나 사람마다 다 각자 다릅니다. 자, 대인 사고가 대인 감정과 대인 행동을 결정하는 과정. 여러분 대인 사고 배우셨죠? 자, 보시면 상대방 표정과 행동, 언어적 표현이 나오죠. 근데 이제 우리는 추론하죠. 근데 거기서 어때요?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아까 저 사람이 왜 날 꼬라봐? 날 쳐다본 게 아닐 수도 있고 단거를 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때요? 그게 인지적 오류예요. 그 다음에 같이 판단하게 되고 이제 감정이 생기면 어때요? 행동이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인 사고를 배우셨으면 이렇게 감정과 대인 행동이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긍정적 대인 감정과 대인 행동이 있어요. 첫 번째가 애정과 사랑, 기쁨, 한이, 가치, 감사, 유의, 안도, 평안, 기분인데 대인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차차 한번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책에 있는 거는 제가 따로 이렇게 설명할 텐데 요 앞에 PPT 보고 또 따로 책으로 가겠습니다. 이건 한번 보세요. 자, 애정과 사랑, 호감을 느끼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때요? 우리가 되게 관계가 좋으니까 어때요? 즐겁죠. 그래서 사랑의 세 가지, 부모, 자녀, 연인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막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뭐 엔도르핀도 생기고 되게 좋죠. 칭찬도 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게 애정과 사랑의 감정입니다. 자, 기쁜 거 하니 긍정적이고 변화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에요. 소망하거나 타인들 고백을 들었거나 칭찬받았을 때나 이렇게 되게 좋고 과잉 행동은 뛸 듯이 기쁘거나 너그러움과 표현력 증대가 있습니다. 자, 자기 가치감. 자신의 가치 있는 소중한 존재라고 인식. 이게 자기 존중감, 자부심, 자신감인데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제일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 또한 내가 나를 얼마나 가치 있는 소중한 존재라고 인식하는 거죠. 자, 우리 옛날 실험 같은 거 하잖아요. 천 원짜리 어때요? 떡이 떨어지면 와 돈이다 하고 잡잖아요. 근데 아무리 구겨서 던져도 어때요? 그 가치는 돈 1,000원짜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이 누가 칭찬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또 누가 나를 비난하거나 욕한다고 해서 내 존재가 나빠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학년 지금 우리 인간 심리를 이해할 때 자기 자신을 조금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 주어진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 선물 받을 때 감사하죠. 유희감, 재미있고 즐겁다, 흥겨운, 타이완과 놀이와 장난이죠. 그리고 안도감, 평안감, 평온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긍정 감정이죠.
그리고 부정적인 건 어때요? 분노, 불안과 공포, 슬픔, 우울, 외로움, 죄책감, 수치심, 시기, 질투, 혐오감 있어요. 이 부정적인 감정이죠. 그래서 이거 한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책에 있는 내용으로 다시 하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화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짜증난다, 화난다, 뭐 이런 게 먼저 올라오죠. 봅시다. 자, 보면 이게 플루치크의 정서바퀴예요. 쭉 보시면 이게 보기가 되게 좋죠. 사랑 어때요? 기쁨, 수용이 같이 있고 복종, 수용, 공포, 경외, 공포, 놀람 이렇게 정서 수레바퀴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인 감정. 자, 대인 행동 아까 말했지만 대인 사고부터 감정 그 다음에 행동으로 가죠. 근데 반응적 대인 행동, 자발적 그 다음에 쭉 즉각적, 적극적, 소극적으로 이렇게 가죠. 자, 페이지 보시면 144페이지 보면은 대인 행동하고 대인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딴 것보다는 이렇게 있구나. 근데 이런 것보다는 우선 자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면 대인 행동의 유형에서는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반응적 행동과 자발적 행동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반응적 대인 행동은 타인의 행동에 대한 반응으로 유발된 행동으로 자발적 대인 행동은 타인에서 타인에게 어떤 반응을 유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행동은 반적 대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인간관계는 대인 행동을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반응으로 나의 대인 행동을 나타나고 상대방은 다시 그에 대한 반응으로 대인 행동을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서로의 대인 행동이 꼬리를 물고 연쇄적으로 교환되는 과정이 인간관계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상대방에 대한 감정 경험을 표현하는 시기에 따라 즉각적 행동과 유보적 행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정한 감정을 경험하면 즉시 그 자리에서 표출해 버리고만 반면 어떤 사람은 감정을 즉시 표출하지 않고 속에 담아 두었다가 서서히 표출합니다. 즉각적 행동은 상대방에게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어 솔직하게 감정을 전달하여 긴장과 오해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때로는 경솔하고 충동적인 행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반면 유보적 행동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신중한 행동이 될 수 있는 반면 표출되지 않는 불쾌한 감정이 마음속에서 증폭되고 긴장이 장기화되어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대인 행동은 상대방에 대한 특이한 감정과 의도를 표현하는 강도에 따라 적극적 행동과 소극적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 행동은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을 직접적으로 명백하고 충분히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반면 소극적 행동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간접적이고 모호하며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딴 것보다는 감정에 대해서 내 기분이 어떤지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자, 우리가 만약에 하수구가 막혔습니다. 이게 감정의 하수구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냄새나고 역류하고 폭발하고 그래서 요즘 분노조절 장애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자기 마음에 정서가 어떤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뭐 1차 시, 2차 시 공부하셨겠지만 3차 시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제 예시도 있으니까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대표적인 아까 감정 중에서 보면 아까 앞에 제가 한번 언급한 게 있죠. 좋은 거.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있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행복감. 자신이 바라는 목표가 달성되거나 달성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행복감. 지금 코로나로 우리가 이런 긍정적 감정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감정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가 간호사라고 생각하고 1학년 때부터 난 벌써 간호사라고 생각하면 자기 감정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왜? 내가 아무리 집에서 짜증나고 싸워도 어때요? 우리는 환자를 만나려면 제 감정은 어때요? 접어두고 그 환자는 내가 집에서 싸운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린 어때요? 그 감정이
계속 따라와요. 그래서 엄마랑 아침에 싸웠는데 저녁 잘 때까지 엄마 생각밖에 안 나요. 괘씸하거나 화가 난다고. 그러면 우린 전문가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 기분은 어때? 내가 선택합니다. 그래서 좀 좋은 감정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희, 보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급격하게 변하는 강한 감정이죠. 환희. 자, 자긍심.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낄 때 경험되는 긍정적 대인 감정, 사랑과 애정,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대인 감정, 분노, 대인 감정에서 파괴적인 역할을 하는 강력한 부정적인 대인 감정. 자, 분노의 다양한 표현 방법이죠. 사람들마다 다르겠죠, 표현이. 제3자에게 공격하든지 상대방에 대한 분노 감정을 스스로 해소해서 용서하든지 사회적으로 용인된 건설적인 방법으로 발산하든지 문제의 원인을 자신이라고 자책하든지 상대방을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공격하는 거를 수동적 공격이라고 하는데요. 자, 사람마다 어때요? 분노가 이르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표현하는 것도 다 다르죠. 근데 저는 옛날에는 수동적 공격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우회로 해서. 그리고 내향화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아픕니다. 자기가 우울증이 걸리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승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서 나는 어떤 방법을 하는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저희 149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내용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자, 보시면 책에 보면 어때요? 용서. 용서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나를 놓아주는 것이다. 참 중요한 말이죠. 저도 이 말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서. 자, 보시면 자, 슬픔. 상실에 대한 인간의 정서적 반응으로 인간관계에서 흔히 경험하는 고통스러운 감정, 고독감, 타인과 단절되어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입니다. 저는 그거를 참 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어, 그거 있잖아요. 인사이드 아웃 그 감정 만화 영화 했던 것 같은데, 자, 슬픔이 없으면 기쁨이 있을까요? 그 영화 본 친구도 있고 못 본 친구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충분한 감정은 그럴 수 있겠구나. 자기를 이해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슬픔은 어때요? 시간은 가장 좋은 의사이다. 슬픔은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러나 상실의 슬픔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우울 또는 절망의 상태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상실의 슬픔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고 충분히 공감을 받도록 하며 상실의 빈 자리를 다른 사람이나 의미 있고 생산적인 일을 통해서 서서히 채워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사람으로 상처받았으면 어때요? 사람으로 치유하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경험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자, 분노. 이게 지금 약간 중독돼 있는데요. 제가 PPT 두 개를 합쳐가지고 좀 순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 PPT는 제가 보고 정리된 부분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노에도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 책에 없는 거는 다른 PPT에 있는 거 제가 가져왔는데, 분노 종류도 직접적 공격, 수동적 공격, 아까 내향화, 승화, 용서, 역기능적 분노는 반대죠. 분노 조절 장애. 자, 자기 말이 맞다. 어때요? 아까 자기 감정이 폭발하면 역류하겠죠. 그게 분노 조절 장애에서 역기능적 분노를 유발합니다. 자, 불안과 공포, 위험, 사회 불안, 사회 공포증, 불안과 공포에 대한 거, 회피, 도피. 저도 옛날에는 사회 공포증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장소로 가거나 어떤 사람을 보면 막 가슴이 막 뛰고 막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뭐 트라우마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참 극복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선은 왜뭐 간호사 친구들 중에도 환공포도 있고 와 이렇게 피 색깔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어떤 건지 왜 그런지 우선 스스로 자기를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슬픔과 우울, 아까 여기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상실과 이별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죠. 우울증, 슬픔과 우울의 행동적 반응. 그래서 여러분 슬픔을 선택할 거예요? 즐거움을 선택할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대부분 뭐라고 할까요? 말은 즐거움을 선택한다고 하지만 우린 어때요? 계속 우울을, 슬픔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가 지금 되게 우울하고 슬프고 있는데 이 또한 우리가 감정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하루하루 순간순간 분명히 코로나가 우리한테 주는 의미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외로움, 사회적 소외에 대한 정서적 반응, 그리고 죄책감과 수치심, 시기, 질투, 혐오감이에요. 그래서 제가 PPT에는 이건 정리해서 한번 올리겠습니다. 자, 탐구 문제라고 따라 있는데요. 페이지 153초에 보면 분노는 대인관계를 파괴하는 주된 감정이에요. 최근에 누구와 어떤 갈등을 겪었는지 분노를 한번 느껴보고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과 어떤 일로 분노를 느끼는지, 분노를 느끼면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지, 그러한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하고 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는가 나빠지는가, 어떤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해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자, 예를 들면 저는 남편이 게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같이 일을 하고 들어오면 어때요? 설거지도 밀려있고 빨래도 밀려있는데 어때요? 자기는 게임을 하러 방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저 사람이 미쳤나? 왜 그러나?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소리도 질러보고 뭐 컴퓨터도 꺼보고 했는데 계속 관계가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죠. 아, 저는 상담자니까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 어떻게 해결할까? 그 다음부터 게임하는 남편한테 커피를 타주고 바나나나 간식을 갖다 줬어요. 그리고 40분, 50분 만에 한 번씩 들어가서 어깨를 토닥토닥 하면서 쉬어가면서 해라고 했습니다. 한 일주일을 했죠. 처음에는 내가 이게 무슨 짓인가 했지만 상대방이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3시간 하던 걸 2시간, 2시간 하던 걸 1시간 하고 지금은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하고 엄마 미안해 빨리 끝낼게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그 사람의 소확행이에요. 사실은 게임하는 게 저 여자들도 우리도 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분노를 표현을 부드럽게 아까 긍정적으로 하다 보니 관계가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 간호사예요. 간호사인데 어때요? 나를 화나게 하는 환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막 새치기 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화를 환자한테 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대인 감정과 대인 행동은 어떤지를 설명해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린 3교시에 개성 유형 진단 검사가 있습니다. 이게 154페이지에 있는데요. 자, 저는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 이거를 체크하셔서 설명을 잠깐 하자면 책이 있는 친구도 있고 책이 없는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책이 있는 친구는 괜찮은데 책이 없는 친구는 제가 이거를 올려야 되겠네요. 올려가지고 MBTI 검사처럼 자기 성격 유형 검사처럼 개성 유형 검사입니다. 그래서 쭉 표시를 하다 보면 뒤에 학습 유형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제가 이거는 한 5분 정도 시간을 좀 드려볼게요. 한번 책 있는 친구는 하시고 책이 없는 친구는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공지사항이나 이런데 해놓으시면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자, 한번 풀어봅시다. 154페이지. 이게 지금 5분 만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제가 요거는 그러면 워드를 쳐서 책이
없는 친구, 이 동영상 수업을 듣고 나서 책이 있으면 책에 바로 표시하면 되고, 없는 친구가 있으면 제가 이거를 워드를 쳐서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성 유형 진단 검사입니다. 그래서 우선 잠깐 설명하면 제 거를 설명할게요. 자, 검사를 하다 보면 개성 유형 진단표가 나옵니다. 저는 외향적이에요.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슬프거나 기쁜 일이 생기면 부모님에게 다 표현해요. 이렇게 모든 일 관심을 보이고, 친구들과도 쉽게 친하고 기분을 잘 드러내고 보고 듣고 말하는 거를 말로 표현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내향적은 저랑 반대죠. 조용하고 침착하고 말을 많이 듣고 친한 친구와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혼자 남편이 아이예요. 저는 이해해요. 그럼 어떨까요? 저는 남편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남편은 컴퓨터 하러 간다고 했죠.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구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 감각적, 직관적 있어요. 감각적은 어때요? 공부를 할 때 꾸준하고 참을성 있게 하고 되게 구체적이고 꼼꼼하고 반복적이고 익숙한 놀이를 하려고 하는 반면에 저는 N이에요. N. 과제를 하다가 다른 것에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어보면은 이 교수 조금 산만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다가 커피도 마시러 가고 막 왔다 갔다 하죠. 저도 S로 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고 하면 너무나 재밌는 수업인데 이걸 원격으로 하려다 보니까 저도 되게 힘듭니다. 사실은. 자, 상상 속의 이야기를 즐기고 어때요? 새로운 걸 배우고 엉뚱한 행동이나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자, 사고적 T. T는 되게 왜 잘 따지는 스타일처럼 보여요.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건 꼭 물어보고 게임할 때도 규칙을 중시하고 한 번 마음 먹은 건 끝까지 하고 야단을 맞거나 벌을 받아도 쉽게 눈물을 보지 않고 자기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반면에 전 F예요. 심하게. 그래서 다른 사람의 관심에 민감하고 칭찬, 인정도 그렇고 감정이 풍부하고 인정이 많고 설명할 때도 좀 많이 길게 알고 어때요? 야단을 맞거나 벌을 받으면 쉽게 눈물 보이고 감정에 북받쳐서 자기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감정적이죠.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얼굴을 보고 수업을 하는데 어떨까요? 비가 온다. 그러면 어때요? 아우, 조금 빨리 맞춰줄까? 애들 우산은 가져왔을까? 이 생각을 한답니다. 자, F. 자, 판단적, 인식적이에요. 자, 판단적은 어때요? 계획이 짜놓고 지키고 책임감이 강하고 자, 과제를 끝내놓고 일을 하고 노는 편이죠. 근데 인식적은 피해요. 전 피해요. 계획을 짜기나 중간중간에 변하고 과제를 두고도 재미있게 놀아요. 놀고 일하자. 학교에 과제물이 준비되지 않아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방이나 책상을 대체로 정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만나서 저희가 만약 이렇게 한다면 제주도로 놀러 갔어요. 그러면 제2하고 P의 생활 양식 패턴만 보면 자, 판단적 제의는 어떨까요? 몇 시 몇 분에 어디서 몇 명이 금액은 얼마나 들고 제주도에 가서 어때요? 어디에 뭐 핫한 데를 찾고 뭐 이렇게 시간과 돈 이런 금액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P 어떨까요? 가보자, 떠나보자, 놀아보자 끝이에요. 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이가 P를 조금 봐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MBTI 검사랑 비슷한데요. 여기에서는 개성 유형 진단 검사라고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위에 안에 올려놓고요. 자, 잠시 요약하자면, 자, 대인 감정은 인간관계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심리적 요인으로서 인간관계의 지속 여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대인 행동은 인간관계 상황에서 타인에게 표출하는 행동적 반응으로서 대인 감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긍정적 감정을 경험하는 인간에게는 만족스럽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호의적인 행동을 통해 관계가 심화되는 반면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는 인간관계는 불만스럽고 고통스럽고 느끼기 때문에 회피적 아니면 적대적 행동을 통해서 관계가 악순환하거나 그렇게 종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전문가라서 할 때 부정을 선택할 건지 긍정을 선택할 건지가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아까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죠?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존중감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대우하는 건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저 또한 그래서 저희가 인간관계 수업은
1, 2, 3 학점이고 3교시지만 이 3교시만큼은 실습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보다는 자기를 이해하는 시간, 자기를 충전하는 시간, 그리고 자기를 좋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교시 거는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좀 부담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책을 이렇게 알다 보시면 1교시, 2교시는 이론이 많아요. 3교시는 대부분 다 심리검사 위주고 하기 때문에 조금 편안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개성 유형 진단은 검사는 올려놓고 여러분도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검사해 보시고 다음 주에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